정우성은 당연히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이런 일까지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맥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동덕여대 이후로 뜨거운 이슈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사 유튜브를 시작하기 잘했다. 이슈가 끊임이 없다. 좋은 일인지 뭐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할 일이 있다는 거는 나쁜 일만은 아니겠죠. 네. 정우성 씨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우성 그리고 문가비.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문가비라는 모델이시래요. 좀 근데 유명한 모델이시더라고요. 35살이신데 이분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부가 정우성 씨다. 인스타그램에 이제 출산 사실을 밝히셨고, 이게 외국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배우나 엄청난 유명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이제 알파메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혼외자, 내가 결혼을 할 건 아니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도 안 해. 돈도 주겠대. 지원도 하겠대. 그런 재정적인 책임은 다 하겠대.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진 않겠대. 이런 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심심찮게 볼 수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일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문가비는 35살 89년생이고 정우성은 73년생으로 51세 16살 차이라는 것도 꽤나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냥 어쩌다 만나서 잔 거죠. 어쩌다 만나서 자고, 안 자면 애가 생길 리는 없으니까 그냥 즐긴 거죠. 하루 즐긴 거겠죠. 아니 안 자고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 관계를 가지고. 근데 공식적으로 연인은 아니고 그냥 흔히 말하는 원나잇인지 투나잇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반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우성이 비겁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남자 여자 둘 다 즐긴 건데 애 생기고 남자가 돈 다 주겠다고 했으면, 재정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정우성이 문가비를 만났을 때 뭐 비연예인 장기 연애와 뭐 겹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우성 측에서는 그게 확인 불가라고 하고,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문맥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문가비 측이나 정우성 측이나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겠죠. 근데 뭐 이게 잘잘못의 영역인가라고 했을 때 잘잘못보다 그냥 사생활, 그냥 진짜 사생활이라고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일단 커뮤니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인터넷의 극성 여초 커뮤니티들이랑 극성 남초 커뮤니티들이랑 서로 여혐 남혐 하면서 약간 섀도우 복싱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극성 여초에서는 자주적인 여성,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는 여성, 뭐 섹스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성생활에서도 그렇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남자 쪽에서는 뭐 남자가 뭐 이상한 여자 만나서 퐁퐁 당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상한 뭐 여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섹스만 하는 게 더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얘기들이 사실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땐 소수의 의견인데, 인터넷에서 몰입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나 있겠으며 그 중에 커뮤니티에서 주도적으로 그 여론을 만들고 글을 계속 싸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자의 주도적 의견, 남자의 주도적 의견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전 국민의 3% 이러면 6%만 돼도 한 3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주류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론들만 봤을 때는 이제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가 다 부서지는 사회인가?
여자들도 주체적으로 아이도 출산도 맘대로 하고 뭐 남자한테 휘둘리지 않고 남자도 알파메일의 삶 이런 것만 남자들이 원하는 것 같고 하는데 결국엔 문가비 정우성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가정이 다 해체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이지 않은 가정도 행복할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 가정이 주는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우성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는 거고. 근데 나는 정우성만 비판을 받는 것도 약간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진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자기 집에 가정부 누가 봐도 사회적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마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베푸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 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거는 권위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받을 만한데 근데 문가비라는 모델도 그래도 꽤나 잘 나가는 모델이고 물론 정우성이 훨씬 더 유명하고 돈도 많고 그렇긴 하겠지만 둘이 합의해서 좋아서 만나서 즐기고 아기가 생겼으면 이게 정우성만 비판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비판을 할 거면 그럼 뭐 둘 다 좋아서 한 거고 물론 이 피임의 여부와 뭐 이런 정말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거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아무튼 이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비판을 하면 정우성만 비판을 받을 일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아니 주체적 여성으로 살면 문가비도 주체적으로 정우성과 자고 주체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나잇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워낙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물론 저는 약간 꼰대라서 원나잇 이런 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냥 만나서 섹스만 하고 즐기고 헤어지고 뭐 이런 관계. 뭐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해도 전 그게 썩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원나잇을 즐기는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솔직히. 뭐 연애를 하면서 뭐 성적인 관계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내가 뭐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르치긴 하겠지만 얘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적어도 뭐 원나잇을 취미처럼 즐기는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콘텐츠나 미디어나 이런 데 원나잇이 너무나 쉽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원나잇 얘기할 때 그냥 한번 자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성생활의 끝에는 성생활은 쾌락으로서만 끝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행위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피임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물론 뭐 남자가 공장 문 닫습니다 하고 여자도 뭐 피임 기구를 넣고 하면 그 뒤는 또 이제 모르는 거겠지만 난 원나잇 하려고 공장 문 닫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생활을 가볍고 즐겁게 하는 게 엄청 쿨하고 주체적이고 이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순간에 이런 정우성 문가비와 같은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문화나 미디어 매체에서 일부러 지워놓는 느낌이야. 그리고 막상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버리고 너무 꼰대인가? 너무 꼰대인가? 근데 이거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나잇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대중들에겐 한 번 씹고 넘어갈 거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갈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정우성 씨 열심히 하던 게 있잖아요. 난민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했잖아. 이거 가지고 YTN에서도 썸네일을 독하게 냈더라고. 난민은 수용, 아들은 노수용 이러고 냈는데 그러니까 YTN도 조회수가 굉장히 빨고 싶었나 봐요. 난민이랑 이게 직결되나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만은 하죠.
난민이라는 게 정우성한테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 유럽 난민 받아서 개판 난 거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정우성은 계속해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 저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계속해서 됐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아니,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이제 찝찝한 게 난민 받아서 치안 개판 나고 진짜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했을 때 정우성 씨는 좋은 경비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엔 정우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우성은 당연히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이런 일까지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맥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결국 연예인은 본인의 삶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방향을 얘기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참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션이나 아니면 차인표, 신혜라 부부 같은 분들은 선을 강요하고 선에 대한 막 명제를 얘기하고 이걸 넘어서서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그 선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전통적 가치가 아무리 무시당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인간의 본질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전통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에서 선을 보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무게감이라는 게 생기고.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여러 생각들이 있을 텐데 뭐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